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미 에너지부가 기어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시간 10월 0시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에너지부는 DOE라고 부르는데요. Department of Energy 10월 0010부로 민감국가 명단을 공식 발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이 됐고, 이 명단이 예정대로 10일 발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말 통과된 2025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 등에 따라서 첨단 기술 관련 보안 정책을 강화하면서 올해 1월 민감국가 명단을 갱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새로 추가된 사실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뒤늦게 비공식 경로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늦게 말이죠. 이거는 참으로 늑장대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마 이제 계엄정국, 탄핵정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미국 측과 그야말로 다각도로 교섭했으나 일단은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감국가에 포섭이 됐다 하더라도 발효되기 전에 민감국가에서 제외를 하는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공유가 제한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없거나 또는 공유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미 에너지부 소속 시설 접근이 어렵고, 여기에 접근할 때는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미국이 동맹 국가를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한 예가 없습니다. 미국의 동맹 국가가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동맹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하나도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놓고서 다각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한국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특히 친북으로 가려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또 문재인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같은 애가 사드 정보를 중국에게 알려줬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정보, 미국의 AI의 기술과 정보,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알려질 경우에 한국이 이거를 중국이나 북한에 누설하지 않겠는가, 유출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한국을 못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이죠, 미국의 첨단 기술, 특히 AI 기술, 원자력 기술, 또 국방 기술,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수받지 못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했더라면 트럼프와의 1대1 대담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일단은 발효가 된 겁니다. 근데 발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과학자 그리고 우리의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가서 말이죠, 이 AI 기술이라든가 국방 기술이라든가 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라 발전에 이처럼 지금 중대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 에너지부, 여기에 이제 접근하는 거, 미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에너지부라고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부가 없죠.
네, 에너지부라고 있는데 이 에너지부가 왜 중요하냐면 첨단 원자력 기술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입니다. 그런데 AI가 말이죠.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AI가 로봇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 다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이 에너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AI의 어떤 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력 그다음에 전기 예를 들어서 원자력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발전돼야 돼요. 그래서 미군 에너지부에서 이런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AI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근데 에너지부의 이 민간 국가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정부 중에 하나가 에너지부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유되고 이러한 사실이 말이죠. 아무래도 한국을 갖다가 하나의 경계 국가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뭐 에너지부에서 하나의 민간 국가라는 것이 센시티브 네이션이라 해가지고 좀 경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국가다. 저것들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게 민간 국가입니다. 한국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얘기했죠. 한국을 통해서 중국이나 북한으로 이 첨단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기술이 누출이 되거나 누설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걱정하는 거라니까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쳐요. 국방 교류. 특히 우리가 말이죠.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한다는 것이 꼭 어떤 그야말로 각개전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첨단 지금 전쟁은 지금의 전쟁은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지금의 전쟁은 전자 전쟁이고 지금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미국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또 전수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경제 협력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이제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거라든지 통상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야말로 미국과의 또 미국을 통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데에서 항상 우리를 좀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죠. 자, 어쨌든 빨리 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번에 첫 번째 탄핵안을 국회에서 소추하면서 민주당이 말이죠.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낸 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라고 말하는 등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모습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한쪽에 서는 우리나라가 또 약간 그 에너지부와 관련해서 약간 좀 의심받을 짓을 우리나라 고위 관료가 했다는 우리 관계자가 했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민간 국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승리해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 보수 우파에서 풀어야지 저 좌파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